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그동안 비트코인과 성장주의 주가가 같이 움직였는데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는데 성장주는 왜 테슬라 이런 몇몇 종목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오르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망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채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논리와 전망들을 그대로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전망했던 내용들과 설명드렸던 논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사이클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장주가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 경제 성장이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겠어요. 언젠간 좀 둔화되겠죠.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또 감소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충분히 조정받은 기술주, 이 IT주, 성장주들의 시대가 펼쳐지니까 그때 또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난 6월 3일 영상의 주제는 가치주와 성장주,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릴게요. 또 가서 보고 오십시오 이러면은 귀찮잖아요, 그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거고요. 이게 뭐냐,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입니다. 네, 그림에 2000년부터 2004년,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경기 회복이 빠르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었죠.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채시장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2년물 국채 상승폭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림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마다 동일하게 나타났던 특징은 원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에 따라서도 제품 가격도 상승을 해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대부분 제조업 관련 산업재, 이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별로 힘을 못 쓰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니까.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저평가된 이런 가치주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연동되는 원자재나 아니면 운송, 이런 주들로 자금이 몰리죠. 반면에 2005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13년부터 2019년은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점차 느려졌던,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됐던 이런 저성장, 뉴노멀에 진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그림의 장단기 스프레드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해당 구간마다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은 경기 침체 이후에 빠른 경기 회복으로 대부분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오르는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품의 판매량, 수량이 많이 팔리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의 성장 속도가 빠른, 그때부터는 바로 성장주가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현재죠. 2021년 6월 23일 지금은 어떤가? 이것 또한 지난 역사를 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볼 수 있고 앞에 미래도 전망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제가 지난 영상을 제작했던 시점이 6월 3일이었어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살짝 꺾여 내려갔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내용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살짝 꺾여 내려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건 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경기 민감주이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다가 나중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기술주로 비중을 조금씩 옮겨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이후에 한 20일이 지난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 흐름은 그림과 같습니다.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정확히 세부 내용을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값은 6월 한 달간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2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미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6월에 FOMC 회의 결과 보시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럼에 따라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스프레드 값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되는 시기에 추세적으로 쭉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경기 민감주 및 가치주보다 기술주가 시장의 관심을 더 받는 시기로 진입을 하는 거죠. 지금이 그 딱 변곡점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한 절반 정도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정말 하락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하반기부터는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경기 회복 속도도 둔화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파월 의장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수설이긴 해요. 하지만 또 일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일시적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눌림목이고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다. 그림은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지수의 80%를 차지하는 CRB 원자재 가격 인덱스라는 거예요. 6월 중순부터 딱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LME 런던 금속 거래소 지수는 5월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6월에 계속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LME 인덱스의 경우에 지수 구성 항목은 알루미늄, 구리, 리드, 니켈, 주석, 아연 가격입니다. 뭐 결국에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살펴보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6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변곡점의 초기 국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최소 뭐 2, 3개월 이상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어야지만 이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변곡점의 첫 부분이니까 여기가 눌림목이라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기술주, 가치주, 경기민감주가 같이 오르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인플레이션으로 경기민감주와 가치주의 주가 상승이 기술주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올해 초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딱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죠.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 하락한다면 다시 기술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거고 기술주의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피크다.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감소, 경기 둔화 속도 둔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기술주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인 눌림목이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상승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승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망과 의견 자료들을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운송 측면에서 보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특히 해운 운송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4분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때 기업들이 물품을 공급받기, 원자재를 공급받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납기를 못 채운다 그러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웃돈을 더 주더라도 원자재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지금 문제는 기업들의 재고 쌓기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의 생산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제 가수요를 통해서 재고를 쌓아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선물 시장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보면 상반기 피크가 맞구나, 이것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전망을 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해야지 또 안다고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어와 원자재 가격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가 함께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분위기도 좋지 않은 기술주가 있죠. 바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됐던 테슬라입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6월 미 연준의 FOMC 결과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GDP 전망부터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전망까지 지난 3월 회의의 전망보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빨라지고 있음을 연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지난 3월 대비 기준금리를 더 빨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위원들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2023년 기준금리가 좀 더 빠르게 인상된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당연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럴 때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위험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뭐냐면 지금 실제적인 이익보다는 기대감이 더 높은 이런 투자 대상, 이런 주식 등을 말하고, 또한 신용평가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즉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이런 투자 대상을 위험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채권 중에서는 정크본드가 되겠고, 주식 중에서는 이제 이익이 좀 작고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은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지금 여러분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입니다. 저금리로 미국에서 싸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글로벌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슬슬 정리를 해야 되겠죠. 대출금을 갚아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위험도를 이제 컴퓨터로 딱 돌려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먼저 정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먼저 그림은 페이스북입니다. TTM은 12개월 연속 데이터죠. 요 값과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주가가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냐. 지금 PER이 지금 29배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수익이 좋기 때문에 PER도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연간 수익 대비 29배의 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테슬라입니다. TTM이죠. 12개월 연속 데이터 기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628배, 실제 수익 대비해서 좀 높게 평가된 건 사실이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성, 무형의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금리가 낮을 때 통용될 수밖에 없던 논리라는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회수되는데, 다양한 기준 중에서 재무적인 안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테슬라를 먼저 좀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그림 보시면은 지난 2015년, 2020년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구간에 기술주들 있죠. FAANG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테슬라는 소외되어 있었어요. 왜냐? 그림처럼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2015년부터 해서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 중에서도 실제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기술주들은 사실 약간 좀 소외를 받았었어요. 그럼 테슬라는 언제 올랐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4월에 많이 올랐죠. 그때부터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진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빨리 올랐는데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미래 기대감이 높은 이런 종목으로 자금이 더 많이 쏠린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앞으로 하락하는 이런 기술주의 시기가 도래한다. 그렇다 쳐도 지난 2015년 이후처럼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구간과 겹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주들은 이렇게 기술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오르고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이런 종목들은 좀 오르기 힘든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동안 비트코인과 성장주의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비트코인은 반토막 나는데 성장주는 오르는데 왜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빠지냐, 이런 질문에 답이 되셨고, 그리고 또 최근 성장주와 경기민감주, 가치주가 동시에 오르는 이유,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되거든요. 근데 이 답은 원자재의 가격 전망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결론을 내드린다면은, 일단 제가 한 달 전에 전망 드린 내용 요것과 동일한데, 일단 한 달 전 당시 영상에서 조만간 미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다만 지난 2004년 이후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지난 2013년 이후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서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죠. 우선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반등할 것이다, 요 전망, 요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을 어떻게 할지 이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통과가 일단 잘 되면 지난 2000년 초에 있었던 중국발 인프라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 뉴스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이 결정될 텐데, 일단 결론을 내보죠. 쉽게 명확한 결론을 내드리면, 그래서 살펴본 대로 원자재 전망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다수 자료를 제가 모으고 있는데 예측이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현재 전문가들 다수 의견은 일단 상반기가 인플레이션 피크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경기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이게 현재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글로벌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그런 전문가들보다 대단한 경제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싶을 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기술주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기가, 그러면 기술주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기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만간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자재와 관련 있는 기업들 있죠. 그리고 운송, 건설, 이런 원자재 관련 섹터들은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제가 결론을 명확하게 내드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되니까 지금은 변곡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솔직히 찜찜해요. 저는 보통 이제 추세가 확실히 잡히면 그때 움직이고 좀 명확한 답을 드리는 편인데 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찜찜한 결론을 드렸다. 이게 답이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